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에서 발행되는 통일일보, 일본어로는 토이츠니뽀가 최신호 일면톱에서 한국 상황을 아주 종합적으로 잘 분석한 기획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 통일일보 토이츠니뽀는 몇 차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린 바와 같이 제1교포 그리고 한국 한반도에 관심이 있는 일본인들을 주요 독자층으로 하는 일본에서 한국과 관련돼서 나오는 매체로는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고 역사도 오래된 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일일보의 이번 일면 머릿기사 제목은 감사원이 중앙선관위를 직무감사, 이게 메인 제목이고, 소제목, 작은 제목은 자유부정세력과의 정면대결 불가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통일일보는 최근 한국 내에서 흘러가는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소개하면서, 사실은 이런 소개는 국내 언론보다 어떻게 보면 더 상세하고 국내 언론이 다루지 못한 부분 혹은 외면하고 있는 부분까지 함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촛불 쿠데타 등으로 정권 전복을 기도하는 세력을 제압, 한미 동맹을 회복하고 안보와 경제를 견고하게 하려면 종중, 좌익과의 정면 대결을 피해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좌익의 사소한 적폐 청산이 아니라 부정선거나 여적죄 등 내란, 반역에 대한 수사로 저항 세력을 무력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통일일보, 토이츠니뽀가 최근호 일면 톱 기사로 보도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전 정권의 국가 파괴 범죄와 권력 부정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5년간의 권력 남용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짓밟은 대북 불법 송금, 법을 어긴 위법 인사, 경제범죄 등에 칼을 들이대고 있다. 수사에 착수하고 있는 사건의 대부분이 시민들이 문재인 집단의 범죄를 고발했지만 좌익 권력에 의해 묵살되어 왔다. 조직적인 은폐 공작에도 불구하고 정부기관에 기록이 남아있는 경우는 진상규명이 어렵지 않지만 외국 당국의 정보와 협력이 필요한 사안도 적지 않다. 최우선 해야 할 과제는 철저히 무력화, 파괴된 군과 정보 등 안보기관의 기능회복, 정상화다. 하지만 여당의 혼돈과 미숙이 전국 주도권 행사를 저해하고 있다. 좌익 반역 세력이 남긴 폐해의 극복에 고심하는 윤 정부에 거대한 폭풍이 기다리고 있다. 언론의 여론조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발족 2개월 만에 30%대로 떨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격렬하게 분출하는 국민의 다양한 요구에 윤 정부가 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또한 우크라이나발 경기 침체의 파도가 윤 정부를 덮치고 있다. 지난 5년간 조용했던 노조가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야당은 공공연하게 윤 대통령 탄핵을 외치고 있다. 경찰 내 집단 이기주의 세력은 행정안전부의 통제를 받고 싶지 않다며 경찰국 신설에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있다. 기회주의와 좌익 세력이 여전히 장악하고 있는 언론의 여론조작도 있지만 윤 대통령에 투표한 보수 우파의 지지 열기도 낮다. 윤 대통령은 5.18 광주 정신을 기리며 지난 주말 사망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분향소에는 조문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난해 11월 서거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는 조문은커녕 사망 후 8개월이 지나도 아직 유고를 자택에서 보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무관심하다고 우파는 비판하고 있다. 우파는 물론 윤 대통령이 아베 전 총리의 분향소를 조문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일 지소미아를 중단시킨 한일 해군 간 충돌, 즉 광개토 대왕함 사건의 진상을 즉시 조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윤 정부의 국가 정상화를 향한 고무적 환경 변화도 적지 않다.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직무감사를 선언했다. 통상의 회계감사를 넘어 선거관리의 실태를 감사한다고 한다.
문재인 집단의 사기 부정선거를 공모 방조해온 대법원이 인천 연수원 선거무효소송 판결을 불법으로 늦추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는 사실상 선관위와 대법원에 대한 강력한 견제와 탄핵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유혈혁명을 피하고 부정선거를 바로잡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 갑자기 경찰의 자세가 바뀌었다. 3월 대통령 선거 때 사전투표보다 당일투표를 촉구했다며 선관위에 의해 고발된 황교안, 민경욱 전 의원 등에 대해 경찰은 11일 무혐의를 결정했다. 이 통일일보에서는 황교안, 민경욱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로는 민경욱 전 의원에 대해서는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경찰이 했는데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는지는 아직까지는 공식 발표는 없는 상태입니다. 아마 근데 비슷하게 결론은 날이라고 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 등이 고발된 사건을 형사 1부에 재배당했다. 이 사건은 서울 동부지검에서 수사 중인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과는 별개다. 문재인 청와대와 교육부, 농림부, 외교부 등이 고발 내용에 들어있다고 전해진다. 문재인 집단이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퇴를 압박했다는 의혹이다. 이는 윤 정부로 바뀌었는데도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공공기관 좌익 임원들에 대한 사퇴 압박 효과도 있다. 반역 정권의 악정에 대한 내부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자유헌법의 근간을 파괴한 폭거에 대한 고발이다. 불의한 권력에 의한 지난 5년간의 억압이 사라지고 지체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불법 탄핵 때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했다고 징계를 받은 국군 기무사 소속 간부 2명 중령이 2년 반 만에 혐의 없음 판결을 받았다. 기무사의 계엄 문건 파동은 2018년 7월 더불어민주당과 군인권센터가 기무사가 1년 전에 작성한 전시계엄 및 합동수사 업무 수행 방안이라는 8페이지 문건을 공개한 것으로 시작됐다. 당시 문재인은 헌정 중단을 기도한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즉시 합동수사단의 구성을 지시했다. 문재인 집단은 촛불혁명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 측 쿠데타라고 규정하고 민관 합동수사단을 만들어 대대적인 수사를 했지만 계엄 관련 증언이나 진술을 발견하지 못했다. 지금 이 부분에서 추가로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정권 시절 문재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자기가 어떤 식의 결론을 정해놓고 그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지시한 적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꽤 여러 번 있었죠. 근데 그런 지시해서 수사한 사건의 대부분이 나중에 아무 혐의도 없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문재인의 행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즘 대통령에서 물러나서 하는 소리들 보면 참 황당하죠. 속말로 지가 집권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국민들을 바보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엄령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기무사 참모장 등 간부 3명도 지난달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연히 계엄 문건 파동이 촉발된 모든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촛불 쿠데타 등으로 정권 전복을 기도하는 세력을 제압, 한미동맹을 회복하고 안보와 경제를 견고하게 하려면 종중, 좌익과의 정면 대결을 피해서는 안 된다. 좌익의 사소한 적폐의 청산이 아니라 부정선거나 여적죄 등 내란, 반역에 대한 수사로 저항 세력을 무력화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 소위 여적죄 부분, 북한에 대한 사실상의 이적행위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최근 서해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 또 우리나라로 귀순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이런 부분에서 우선 수사가 시작됐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통일일보가 이 여적죄와 함께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하는 소위 부정선거 의혹 관련 수사 이 부분도 과연 이루어질 수가 있을지
앞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대목입니다. 이 통일일보는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이 일면 머릿기사, 일면 톱 기사와 함께 일면 사이드 톱 기사, 그러니까 일면 중간 톱 기사에서도 눈여겨볼 만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일본 내의 조총련, 또 한국 민단 문제, 그리고 한국의 국정원 문제, 이런 부분들이 얽혀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목은 조선노동당 일본 지부의 무력화야말로 안보 재건,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노동당 일본 지부라 하면 조총련을 말합니다. 그리고 작은 제목으로는 한국 종북 세력 지원을 위해 총련 부흥회 시대를 목표로, 이렇게 조총련 쪽에서 흘러나오는 움직임을 작은 제목에 실었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5년 만에 정권 교체로 종중 반역 세력이 파괴한 대한민국을 재건하는 윤석열 정부의 노력이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일으키는 모든 혼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도 국가 정상화를 서둘러야 한다. 한국의 국가정보원은 6일 문재인 반역 정권 하에서 일어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서훈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고발했다. 국정원은 자체 조사 결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첩보 보고서를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지원 전 원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지원의 혐의는 국가정보원법 위반의 직권남용죄, 또 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죄 등이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어업 지도선에서 근무하던 중 연평도 부근에서 실종, 그 후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어 시신이 불탄 사건이다. 최근 해경과 국방부가 스스로 월북 추정이라고 말한 이전의 중간수사 결과를 부정했다. 국정원은 또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적으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서훈 전 국정원장 등을 국정원법 위반의 직권남용죄와 허위공문서 작성죄 등으로 고발했다고 발표했다.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탈북한 북한 선원 2명을 동료를 살해했다면서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이 사건에 대해 청와대 고위층이 2019년 11월 29일 부산에서 개최된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을 참석시키기 위해 평양 측이 원하지 않았는데 서훈 국정원장에게 탈북자를 북송하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조선일보 9일자 보도. 이것이 사실이라면 문재인을 비롯해 관계자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 이 좌익 적폐 척결에 대해 종북 세력은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다. 조선노동당 제1지부 조총련이 김정은의 지령을 학습하고 연일 총련 부흥 시대를 열자는 선동도 한국 내 종북 종중 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문제는 이 상황에서도 제1본 대한민국 민단, 즉 민단은 여전히 중앙본부 장악을 둘러싸고 1년 이상 내분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민단은 자유민주 체제를 파괴하는 본국의 반역 정권과 싸우지 않고 오히려 문재인 집단이 일본 국내 조선노동당 전선사령부, 즉 조총련과 싸우는 본지 통일일보를 탄압할 때 문재인 집단 측에 서 있는 자가 적지 않았다. 김대중 정권 때부터 평양의 대리인이었던 박지원이 장악한 국정원은 예전 직원과 좌익 매체 등을 동원해 통일일보를 집요하게 공격했다. 이 사항은 일본에서 발행되는 통일일보, 우리 제일교포, 그리고 한국에 관심이 있는 지한파 일본인들을 주독자층으로 하는 통일일보 토이처 니포 최신 신문의 일면 머릿기사, 그리고 일면 중간 톱 기사입니다. 참고로 이제는 아마 오해하시는 분이 없겠습니다만은 통일일보 토이처 니포는 종교단체인 통일교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야말로 일본 내에서 우리 제일교포들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이어져 온 언론 매체입니다. 아마 이번에 이 일면 톱 기사와 일면 중간 톱 기사 내용을 들으시면서도 한국에서 오히려 듣기 어려운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을 시청자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